안녕하십니까, 벡터입니다. 지금 시간 11월 29일 오후 2시 36분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일반 시민들, 대한민국 시민들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멤버십 분들한테 매크로 강의를 하면서 매주 저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크로를 설명을 하면서 당연히 매일 영상으로 촬영하면 입 아프니까 오늘의 매크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요약본이 있습니다. 글로벌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떻게 딱딱딱딱딱딱딱딱 미국에 딱딱딱딱딱딱딱 그렇게 해서 매크로를 딱 보여드려요. 그 매크로에서 미국 상무부에서 어떤 내용이 대략적으로 나왔었냐면 한국은 외환 조작 관리국 예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조작 관리 예비에 들어갔다고요. 예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와, 미친 것 같다. 이거 한국 어쩌려고 그러지? 이러면 집값이 박살나는데 왜 그러냐면 환율을 함부로 못 내려요. 원화 가치를 함부로 못 내려. 원래 FM대로는 원화 가치를 함부로 내려서는 안 돼. 이거는 미국의 어떤 그 큰 뜻에 반하는 행위예요. 한국은행장이 미친 거지. 뭐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증시에서 표가 나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생기면 뭐 시간이 좀 갑니다. 이게 원래 장대 음봉 하나 생기면 한 3영업일 정도 갑니다. 또는 2영업일 정도 음봉이 생기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한국은 원화 가치의 방향성에 따라서 코스피의 방향성도 정해집니다. 그러면 달러의 방향성을 알면 되겠죠. 달러. 자, 이것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는 이제 오늘 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즉 12월 3일까지 달러는 큰 변곡점에 접해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딱 큰 변곡점에 접해 있습니다. 여기서 달러가 상승을 해버리면 이 박스권을 뚫고 116까지 날아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 변곡점에서 어떤 매크로적인 거나 뭐 다양한 요인으로 사건이 생기면 달러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한국 외환 가치에 안정성을 부여할 것이고, 그러면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멈추겠죠.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 녹색 깔이 통화 가치입니다. 한국 통화 가치입니다. 한국 통화 가치. 이거 말고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봐야 돼요. 조금 전에 그거는 이제 순수 원화 가치고요. 이 녹색 깔이 한국 통화 가치입니다. 한국 통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니 코스피가 붕괴됐습니다. 이런 건 기본 상식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한국 통화 가치가 앞으로 더 하락할 건지, 통화 가치가 외국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상승할 것인지 그걸 분석하면 되겠죠. 한국 통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한다면 코스피 200은 아무리 못해도 280이나 또는 307, 286, 279 여기까지 하락할 겁니다. 하락하면 더블 헤드를 치겠죠. 이렇게 더블 헤드를 치겠죠. 그 변곡점이 언제 형성이 된다?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오늘이거나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 변곡점에 놓이게 된다. 아시겠죠? 이 변곡점에서 달러 가치가 만약에 하락하면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 원자재가 다시 반등하고 주식도 상승할 겁니다. 자,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외환 가치의 뷰이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이게 지금 12월 달 CPI 나올 예측치입니다. 클리버랜드 예측치를 보면 코어 CPI MOM이 0.27, 이거 엑설런트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코어 PC MOM도 0.23.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12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2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월간은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건 뭐냐? 핵심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냐 내려갈 거냐. 그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12월 6일 날 NFP 발표가 있습니다. 12월 6일 날. 그 NFP가 뷰를 마지막으로 정하겠죠. 즉 최대 변곡점이 된다는 거죠. 월간은 CPI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클리버랜드만 보더라도 이거는 뭐 안 봐도 파월이 반기는 이 정도는 수치입니다. 파월이 반기는 수치라서 월간은 신경 안 쓸 것이고, NFP 때 최대 변곡점이 되겠죠. 전달 같은 경우는 자범이 많았기 때문에 NFP가 엄청나게 낮게 나왔고, 근데 이번 달에는 그렇게 자범이 없는데, 자범이 없는 상황에서 NFP가 200K 이렇게 나오면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150K 또는 100K, 150에서 100K 정도 나면 금리 인하 합니다. 금리 인하하고 12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코스피는 빠르게 반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짧게는 차트적으로 달러의 변동성에 따른 환율의 변화, 그리고 코스피의 변화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중립적으로는 CPI, 12월 CPI와 12월 6일 NFP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